살다 보면 꼭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례하게 선을 넘는 사람, 그리고 나의 평온을 깨뜨리는 인간관계의 소음들. 우리는 대개 분노하거나 똑같이 맞서 싸우려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요? 이겨도 상처뿐이고 지면 밤잠을 설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지옥이며 인간은 서로에게 악마가 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싸우지 않고도 그들을 압도하고 나의 존엄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는 단순히 참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차갑고도 예리한 승리의 기술을 제안합니다.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드는 쇼펜하우어식 격조 있는 승리의 비밀. 당신은 더 이상 무례한 자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무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가 평생을 통해 찾아낸 인간관계의 해답, 지금 시작합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동료,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이웃, 은근히 자존심을 긁는 지인들까지.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라며 억울해하고 상대를 논리로 굴복시켜 사과를 받아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런 우리에게 아주 차갑고도 명확한 진실을 던집니다. 그것은 마치 돌멩이가 왜 아래로 떨어지느냐고 따지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이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따르면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살고자 하는 욕망, 타인보다 우위에 서고자 하는 본능, 즉 맹목적인 생존 의지에 지배당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그 무례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쇼펜하우어의 눈으로 보면 그가 당신을 공격하는 것은 그가 특별히 악해서가 아닙니다. 숲속에 굶주린 짐승이 먹이를 찾아 헤매듯 그는 자신의 열등감을 해소하거나 뒤틀린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사자가 사슴을 사냥할 때 우리는 사자의 도덕성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자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무례함 역시 그 사람의 타고난 본성이 밖으로 터져나온 자연현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본능의 덩어리들을 논리로 설득하려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를 단호하게 비웃습니다. 지적인 능력으로 어리석은 자를 설득하려는 시도는 이미 죽은 사람의 귀에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다. 상대는 당신의 논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을 이기고 싶어 하는 자신의 욕망만을 듣습니다. 그러니 그와 말을 섞으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당신의 소중한 생명력을 시궁창에 들이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화가 나서 밤잠을 설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상대에게 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당신의 평온을 헤집어 놓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이라는 거대한 숲에서 평온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타인의 본성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례한 자를 만나는 것은 길을 가다 비를 맞는 것과 같습니다. 비를 향해 화를 낸다고 비가 멈추나요? 우산을 쓰고 묵묵히 제 갈 길을 가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상대의 무례함은 그의 본능일 뿐 나의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무의미한 싸움터에서 우아하게 퇴장하여 상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구체적인 무기는 무엇일까요? 거지의 욕설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앞서 우리는 인간이 각자의 본성대로 움직이는 의지의 덩어리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본능적인 무례함에 대처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바로 무관심입니다. 그는 우리가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일희일비하는 것을 두고 자신의 행복을 타인의 머릿속이라는 감옥에 가두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비유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는 무례한 자들의 비난을 거지의 욕설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길을 가다 구걸하는 거지가 갑자기 당신에게 욕설을 퍼붓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 자리에 서서 거지의 논리를 반박하며 똑같이 욕을 퍼붓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불쌍한 영혼이구나 하고 갈 길을 가겠습니까? 거지의 욕설이 당신에게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이 그를 당신과 대등한 위치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지적 수준만큼만 상대를 이해한다. 즉, 누군가 당신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린다면 그것은 당신의 결함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진 지각의 한계를 드러내는 증거일 뿐입니다.
비천한 자의 비난은 그가 비천하다는 사실만을 증명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누군가 당신의 성과를 깎아내리며 비아냥거린다면 그 말에 반박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이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그 비아냥을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의견으로 격상시켜주는 꼴이 됩니다. 묵묵히 당신의 일을 해나가는 무관심이야말로 너의 말은 내 평온을 흔들 가치조차 없다는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상대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비참여의 힘을 아십니까? 상대가 도발을 해올 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처벌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간의 자아는 타인의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무례한 자가 당신을 자극하는 이유는 당신의 당황함, 분노 혹은 해명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즉, 당신의 반응이 그의 존재감을 확인시켜주는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도발에 완전히 비참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당신의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아무런 역할도 맡지 못한 유령이 됩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대꾸하지 않으며 그의 행동이 나의 기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 이것은 상대를 물리적으로 타격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굴욕감을 줍니다. 자신의 공격이 허공을 갈랐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무례한 자는 자신의 초라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방 안에 고요히 머물지 못하는 데서 온다고 했습니다.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내면을 지키는 것은 고도의 지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동창 모임에서 누군가 은근히 당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합니다. 이때 얼굴이 붉어지며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그의 의도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대신 그 말을 듣고도 마치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보듯 살짝 미소 짓고는 옆 사람과 즐겁게 대화를 이어가 보십시오. 당신의 평온함은 상대의 무례함을 아주 사소하고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으로 전락시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참기만 하면 바보가 되는 것 아닌가? 내 자존심은 어떡하지?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무관심은 결코 나약함이나 비겁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를 내 인생의 무대에서 아예 지워버리는 가장 지적이고도 잔인한 처벌입니다. 하지만 무관심만으로는 부족한 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면으로 말을 섞어 상대를 제압해야 할 상황도 오기 마련이죠. 자, 이제부터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상대를 논리적으로 궁지에 몰아넣어 스스로 입을 다물게 만드는 쇼펜하우어만의 독한 언어의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술을 배우는 순간 당신은 어떤 억지 논리 앞에서도 당당해질 것입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걸 논쟁적 토론술이라고 하였는데요. 무관심이 가장 우아한 방어라면 어쩔 수 없이 대화의 장으로 끌려 들어갔을 때 상대를 단숨에 제압하는 공격적인 기술도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사실 우리에게 아주 독특한 책을 한 권 남겼습니다. 바로 논쟁에서 이기는 38가지 방법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토론의 목적은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하는 데 있다. 그는 왜 이렇게 냉소적인 주장을 했을까요? 앞서 말했듯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고 허영심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알아도 끝까지 우기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면 우리 역시 그들의 비열한 수법에 대항할 무기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상대의 억지를 역이용하는 확대 해석 익스텐션 방법을 말합니다. 상대가 어떤 주장을 할 때 그 범위를 최대한 넓게 해석하여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상대가 내 주장을 공격한다면 나는 내 주장의 범위를 최대한 좁혀서 방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우리 회사의 이번 복지 제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고 정당한 비판을 했다고 칩시다. 이때 무례한 상대가 당신은 항상 우리 회사 전체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불평만 하는군요. 라고 공격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당신의 구체적인 복지라는 범위를 회사 전체 시스템으로 확대 해석하여 당신을 불평 분자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이때 쇼펜하우어식 대응은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직 복지라는 좁은 영역에 한정된 개선안입니다. 회사 전체 시스템을 논하기에는 제 식견이 부족합니다. 회사 전체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신 듯 합니다.
상대가 넓혀놓은 전장을 다시 좁은 구석으로 몰아넣어 상대를 허공에 칼질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논쟁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대개 주제에서 벗어나 공격의 화살을 상대의 인격으로 돌립니다. 너나 잘해, 학벌도 별로인 게 아는 척은 같은 식이죠. 쇼펜하우어는 이를 가장 비열하지만 흔한 수법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똑같이 감정적으로 대응해 뭐라고? 네가 나에 대해 뭘 알아? 라고 소리를 높이면 당신은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상대가 바라는 것이 바로 당신의 평정심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때 냉정한 무시를 권합니다. 당신이 지금 저에 대해 하신 말씀은 이 논의의 주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군요. 그 개인적인 의견은 나중에 따로 듣기로 하고 우선 우리가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상대의 공격을 아주 사소하고 예의 없는 헛소리로 치부해버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는 여유. 이 여유가 상대를 가장 미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을 변형하여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상대에게 단답형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연달아 던지고 상대가 내뱉은 대답들을 조합해 그가 원래 하려던 주장과 반대되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상대가 억지 논리를 펼칠 때 그건 틀렸어 라고 말하는 대신 그럼 어는 맞나요? B의 상황에서도 그럴까요? 라고 차분히 물어보십시오. 상대가 네라고 대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논리가 꼬이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그저 가만히 미소 지으며 상대를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진 사람은 분노조차 표출하지 못하고 자멸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승리는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경꾼들이 보기에 상대의 주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증명하거나 상대가 스스로의 분노에 못 이겨 제풀에 꺾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논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논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어떤 도발에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겨울날의 모닥불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따뜻함은 취하되 타 죽지는 마라. 지혜로운 사람은 추운 겨울날 불을 대할 때 어떻게 할까요? 어리석은 자는 따뜻함에 취해 불 속으로 뛰어들다가 화상을 입고 비명을 지르지만 현명한 사람은 불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온기만 취할 뿐 결코 불꽃을 만지려 하지 않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친절이나 가까움은 불과 같습니다. 너무 다가가면 상대의 결점과 이기심이라는 불꽃에 내 영혼이 데이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타인과 대화할 때 마치 불을 대하듯 하라. 너무 멀리에서 얼어 죽지도 말고 너무 가까이에서 타 죽지도 마라. 내가 상대에게 상처받았다는 것은 내가 온기 이상의 것을 기대하며 너무 가까이 다가갔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관계의 주도권은 필요 없는 사람이 쥐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왜 고독을 그토록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타인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주도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기려 애쓰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그 사람의 인정이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고 내면의 자산이 풍부한 사람은 상대가 무례하게 굴 때 언제든 그 관계를 끊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춤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파트너와 춤을 추고 있지만 음악이 끝나면 미련 없이 혼자 집으로 돌아가 안식을 취하는 무용수처럼 말이죠. 파트너가 발을 밟거나 무례하게 군다면 지혜로운 무용수는 화를 내며 싸우는 대신 조용히 손을 놓고 무대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에게는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자기만의 음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은 역설적으로 나는 너 없어도 아무 상관없다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쇼펜하우어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신의 내면이 공허한 자들만이 떼를 지어 몰려다니며 서로를 찌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고독을 즐기며 내면의 요새를 쌓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함부로 흔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비굴하게 매달리지 않고 적당한 예우를 갖추되 마음의 문장은 굳게 닫아거는 것. 즉, 거리의 위험이야말로 싸우지 않고 상대를 압도하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타인의 평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법, 즉 내면의 요새를 구축하는 쇼펜하우어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나면 당신을 괴롭히던 비난들이 한낱 먼지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싸우고 그를 이기려 애쓰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나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느끼거나 타인에게 무시당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의 명저 소품과 부록에서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그가 무엇을 가졌는가? 그리고 그가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중 가장 보잘것없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라고 일갈합니다. 타인의 머릿속은 당신이 살기에 너무 좁은 장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평가에 목매는 사람들을 향해 아주 독설에 가까운 조언을 남겼습니다. 명예와 평판은 타인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환상일 뿐이다.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비난하는 그 사람의 머릿속은 얼마나 좁고 편협하며 보잘것없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처럼 귀한 존재가 그 비좁고 지저분한 장소에 머물며 고통받으려 합니까? 타인의 평가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과 같습니다. 그들이 오늘 당신을 칭찬한다고 해서 당신의 본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듯 그들이 당신을 비난한다고 해서 당신이 실제로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비난에 상처받는 것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모습을 보고 거울을 깨뜨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거울 속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거울을 닦을 것이 아니라 거울 앞에 서 있는 실제 나를 가꾸어야 합니다. 칭찬의 노예가 비난의 희생자가 되는 법입니다. 우리는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비난받으면 우울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야말로 타인에게 내 감정의 조종관을 넘겨준 꼭두각시의 삶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누군가 당신에게 참 대단하시네요 라고 말했을 때 입꼬리가 올라간다면 당신은 이미 그 사람이 다음에 던질 실망이네요 라는 말에 무너질 준비가 된 것입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삶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쇼펜하우어식 승리의 비결은 타인의 평가에 대해 냉담한 중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칭찬을 들어도 그건 당신의 의견일 뿐이군요 라고 생각하고 비난을 들어도 당신의 지적 수준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군요 라며 흘려보내는 힘, 그것이 진정한 내면의 요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긍정이 확고한 사람은 굳이 남과 싸워 자신을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사자가 길을 가다가 찢어대는 강아지를 상대로 나는 강아지가 아니라 사자다 라고 증명하기 위해 싸웁니까? 사자는 그저 자신이 사자임을 알고 있기에 묵묵히 제 갈 길을 갈 뿐입니다. 찢어대는 강아지에게 반응하는 순간 사자의 위험은 사라지고 똑같은 짐승의 싸움이 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확신한다면 무례한 자들의 공격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소음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풍부한 내면을 가진 사람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왕국이다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왕국이 견고하다면 외부의 침략자는 성벽에 부딪혀 스스로 지쳐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자의 기운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자기 확신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최종적인 승리는 단순히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독이라는 가장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 세상을 내려다보는 지혜입니다. 서운함과 분노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고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상처받지 않는 절대적 평온에 이르는 마지막 마법 같은 주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무례한 자들을 무시하고 논쟁에서 제압하며 거리두기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승리의 마침표는 사실 전혀 다른 곳에 찍혀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궁극의 복수는 그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곳으로 당신 자신이 올라가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은 모든 뛰어난 인물의 운명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혼자 있는 고통을 견디지 못해 끊임없이 떼를 지어 몰려다니며 서로를 찌르고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지적으로 고귀한 자는 고독이라는 안식처에서 자신의 영혼을 가꿉니다. 결국 가장 우월한 상태는 스스로 온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태양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싸우며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당신의 세상이 타인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지적 수준과 교양이 높아질수록 당신을 괴롭히던 그 무례한 인간은 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발밑의 개미처럼 작아 보일 것입니다. 최고의 복수는 나의 탁월함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소한 인간관계에 쏟는 에너지를 지적 자산을 쌓는 일로 돌리라고 조언합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향해 분노를 쏟을 시간에 책을 읽고 예술을 감상하며 깊은 사유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예를 들어 당신을 시기하는 사람이 당신의 흠을 잡으려 혈안이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때 당신이 똑같이 그 사람의 뒷조사를 하며 싸운다면 당신은 그와 똑같은 수준의 진흙탕에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에너지를 자기 개발과 학문에 쏟아 압도적인 실력과 인격을 갖추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흐른 뒤 상대는 당신의 이름만 들어도 자격지심을 느끼게 됩니다. 뱅글뱅글 도는 똥개는 무시하고 갈 길을 가는 사자처럼 당신의 탁월함 자체가 상대에게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 됩니다. 진정한 승자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종착역은 자기 완결성입니다. 타인의 박수 소리에 목마르지 않고 타인의 야유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는 고독 속에서도 자기 내면의 풍요로움과 대화하며 즐거워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고독한 가운데서도 자신의 사고와 상상력으로 커다란 즐거움을 얻는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의 입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지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충만함을 느끼기 시작할 때 당신은 비로소 관계의 을에서 벗어나 인생의 갑이 됩니다. 타인은 더 이상 내 행복을 좌우하는 주인이 아니라 그저 내 인생이라는 무대를 스쳐 지나가는 엑스트라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지옥이며 인간은 서로에게 악마가 될 수 있다던 쇼펜하우어의 말은 비관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 위에서 어떻게 나를 지킬 것인지 알려주는 가장 따뜻한 구원론입니다. 이제 무례한 자들과 싸우기를 멈추십시오. 그 귀한 에너지를 오직 당신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만드는 데 쓰십시오. 당신이 스스로 빛나는 보석이 되었을 때 먼지 같은 자들의 시비는 바람에 흩날려 사라질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을 통해 찾아낸 답은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상대를 이기려 하지 말고 상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가 되십시오. 그것이 인간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우아하고도 완벽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쇼펜하우어라는 거칠고도 예리한 철학자의 시선을 통해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위로 대신 차갑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타인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을 비춰보지 말아야 한다고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은 타인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진짜 자신이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세상이 무너진 듯 괴로워하고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뜬구름 위에 올라탄 듯 우쭐해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경고합니다. 타인의 머릿속은 당신의 고귀한 가치를 담아두기에 너무나도 좁고 비루하며 변덕스러운 장소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은 사실 상대를 무릎 꿇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가 내 마음의 평화를 단 1mm도 침범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내면의 방어막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진정한 승자는 적을 많이 죽인 사람이 아니라 적의 화살이 아예 닿을 수 없는 높은 성곽 위에 앉아 유유히 자기만의 책을 읽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그의 독설과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에서 무기가 되고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무례한 자들이 던지는 오물에 당신의 소중한 감정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저 자신의 본능이라는 감옥에 갇힌 가련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들보다 훨씬 고귀한 존재이며 당신의 평온은 그 어떤 논쟁보다 가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타인과의 전쟁터에서 돌아와 이제 당신만의 고요한 요새로 들어가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의 지성을 닦고 영혼을 살찌우며 타인이 줄 수 없는 절대적인 행복을 스스로 일궈내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세상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품격 있고 처절한 복수이자 가장 완벽한 승리입니다.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승리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